이 케이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왜 임플란트 픽스처 주변에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더라도 볼을 넣고 주변에 뼈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지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견해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 임플란트 할 때 그 스크루 홀을 다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 인테리어 할 때 천장에 점검구 하나 만들잖아요. 1년, 2년, 3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한 군데 만들고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 스크루 홀 그거 거의 안 만질 수도 있는데 다 홀을 만들잖아요. 뭔가 왜 나중에 보수할 때가 있으니까 말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임플란트 나중에 10년, 20년을 봐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뽑을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하악의 측절지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선생님들 그런 경우에 보통 2.0, 2.5mm 원피스로 된 걸 심죠. 근데 이분이 10년 됐는데 부러져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옆에 치아랑도 너무 가깝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빼가지고 다시 심고 올 수가 있는데 부러졌을 때 이거를 빼지가 못하겠더라고요. 옆에 치아랑 너무나 가까워서. 그래서 결국은 브릿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우리가 가능한 튼튼하게 심어서 오래 가야 되겠지만 나중에 뺄 것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발치하고 얼마 안 돼서 사이너스 리프트하고 앵킬로스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뭐 혼자 행복하게 잘 쓰겠지 싶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선생님들? 가버렸구나. 네. 저 위로 올라가 있는. 네.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앵클러스 어버트먼트가 넥플릭서가 잘 돼요. 그리고 넥플릭서가 왔어요. 요새는 제가 앵클러스 임플란트 넥플릭서가 조금 이제 몇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리페어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 안에 박혀있는 어버트먼트 잘 떼가지고 어버트먼트 새로 바꿔가지고 보조를 새로 하는 거 이제 능숙하게 잘하는데 그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방법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픽서를 빼서 다시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페어를 시도를 했어요. 넥프랙처.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성공할 텐데 그때는 넥프랙처 제거를 하려다가 안에 다 망가져가지고 픽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가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상악동 거상술하고 픽서 주변에 뼈가 많이 있는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픽서를 제거하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했죠 뭐. 제거했는데 그리고 나서 느낀 거죠. 아, 픽서 주변에 항상 뼈를 갖다 많이 넣었고 이 케이스는 픽서가 4개 부러져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했는 게 나중에 리페어 할 수가 있잖아요. 크라운 바꿀 수도 있고 어버트먼트 프랙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픽서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페리 임플란트가 생겨가지고 봉이 녹은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어떻게든 제거했어요. 제가 다른 데서 임플란트 했는 환자가 저한테 왔는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와가지고 뽑아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도 에이펙스랑 상악동 사이 거의 뼈가 없는 케이스예요. 이거 뽑았을 때 오래 엔추럴 피스츄라가 생기겠구나 거의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도 생기지 않고 피르체도 없고 나는 튼튼하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임플란트에다가 상악동 어상술하고 뼈 안 넣고 뭐 블러드를 갖고 막 그리프트 안 하고 만들어가지고 보장을 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튼튼하게 예시성 있게 한다고 하면은 픽스처 주변에 본그래프트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자연치 않은 사실을 발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멤브레인이랑 루트 사이랑 거리가 가깝다 하더라도 리페어가 쉽지만은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거할 때.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가능하면은 에이펙 상악동 거상술 할 때는 충분히 뼈를 갖다가 만드는 거를 갖다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요새는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고 저자에 따라서도 그런 뉘앙스를 받아요. 자가골을 써도 충분하지만은 그 주변에 조금 작은 골을 사용해가지고 충분하게 뼈를 갖다가 이식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할 수 없었죠. 뭐 브리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레이션이 제일 큰 부작용이고 그리고 블리딩이 많이 될 수 있고 운드 디스텐스 생길 수 있고 나조라크리말 덕트 인프라 오비탈 러브 다칠 수도 있고 인펙션, 사이너사이티스 이런 게 상악동 거상술의 부작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조심해야 된다 하고 이제 주 포커스는 이제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퍼포레이션 했을 때 이제 리페어하는 걸 몇 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테네스 알베올라로 됐을 때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여기 강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레타르로 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것만 넣는데요.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뭐죠?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리페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이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인용했는 건데 선생님들도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됐을 때 리페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19년도 저널인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자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 케이스인데요. 자 2011년도에 왔는데 세브란스에서 제 사각동 오상수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각동 오상수 다시 해달라고 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가 했는데 저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선생님은 너무 얇아서 안 됩니다 하고 브릿지를 하자고 했는데 브릿지를 했는데 브릿지해서 그 7번이 루트 프랙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서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기다리다.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배운 거는 굉장히 얇은 사람이 이제 찢어졌어요. 충분히 기다려서 다음에 갈 때는 약간 시크닝이 와가지고 조금은 더 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기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두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덮어두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도 환자한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이리버스블하게 컴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 번에 안 되면 우리가 딜레이드 할 수 있는 것처럼 떨어졌을 경우는 기다렸다가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세브란스에서 한번 뚫어뜨리고 저도 한번 뚫어뜨렸는데 결국은 이분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 지금 뭐 다른 케이스도 다 하고 그런 분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잘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은 슈나이더 멤브레인이 성공되는 거는 심지어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25%는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주눅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우에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고 환자한테 말하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다음에 할 경우에 여지를 날게 놔야지 당장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런 자세는 좀 버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환자한테도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 케이스인데 찢어졌어요. 찢어졌을 때 이제 사실은 제일 속편한 거는요 기다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은 리페어 되고 다시 오프닝 했을 때는 덜 찢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아주 조금 네. 얼마나 기다려요? 네? 얼마나 기다려요? 네, 4개월 기다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느냐. 리페어를 하라고 하는 대로 방법들을 했어요. 멤브레인을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상악동 거상술을 했을 때 거기가 이제 뼈가 오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조직에서 뼈가 와 있는데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을 하다가 거기서 뼈가 되는 분명히 엘리멘트가 올 텐데 거기 멤브레인을 다 막아버리면은 상악동 거상술을 했는데 거기가 뭐가 어떻게 뼈가 재생이 될 거냐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실험에서 거상된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에서는 본되는 그 요소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 천장을 갖다가 다 다른 걸 막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페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기 힐링만 될 수 있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흩어지지 않게만 한다고 하면 저렇게 리페어할 수가 있어요. 핵심은 보니까 그래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요소인데 지금 제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천공이 됐을 때 천공 사이즈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1~2mm 천공이 됐을 때 5mm 천공이 됐을 때 그 이상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른데 지금 멤브레인을 제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 멤브레인이 그 마이그레이션이 된대요. 보면은 메지알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에 리뷰하는 저널에서 특별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면은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찢어져도 딜레이 안 하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찢어졌죠? 찢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 했어요? 일단은 내가 덮고 나중에 나올지 지금 해결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요.
조금 더 텐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에 엘리베이션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다룰 수 있는 시나리오의 멤브란을 갖다가 조금 더 확보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콜라지 멤브란을 대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이 없으면 조금 찢어졌을 때 그냥 닫고 나오는 게 이제 맞는 거고, 이제 여기서 리페어를 해줄 경우에는 멤브란을 조금 더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거상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동영상이 한번 나올 텐데, 멤브레인 갖다 놓고도 이제 호흡할 때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본다고 하면은 저게 실링이 됐구나 하는 걸 알고 봉그래프트를 넣어도 흩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이 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원칙은 뭐냐면은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흩어지지 않으면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안 흩어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퍼포레이션 된 사이즈가 큰다고 하면은 이 멤브레인이 이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움직여서 오스템을 막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면은 멤브레인 시크니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컴플리케이션을 갖다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앵글이 이제 버커럴하고 팔레타 월이 30도냐 30도에서 60도에 따라 가지고 포포레이션이 많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타의 존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스텝의 위치 이런 거 조심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하면은 멤브레인 천공이 안 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그럼 왜 찢어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건데, 찢어지는 경우는 그 엘리베이션 할 때도 찢어질 수 있고 윈도우 만들 때도 찢어질 수 있고 뼈를 넣을 때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느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서 서저리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 아나토미가 있어야 된대요.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환자에 대해서 CT를 보고 술전이 머릿속에 다 넣고 들어가야 지별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다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 기본적인 거지만은 우리가 레터럴을 할 때는 그 엘리베이터가 항상 본에 콘택이 되면서 엘리베이션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그 블라인드 테크닉이 아니지만도 그 안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 굴곡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이너스 월의 기구가 계속 되면서 엘리베이션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또 여러 선배님들한테도 배우기도 했지만은 분명히 또 그게 정답이니까 교과서에도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거랑 대가들이 하는 거랑 뭐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고, 선생님들도 다 그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 말씀 아까 나왔죠.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찢어지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찢어지면은 컴플리케이션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본 포메이션도 떨어진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제 처치를 하느냐, 이제 2mm 이하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블러드 컬러스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혹은 요새 그 PRF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리페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근데 5mm 이상 되면 자연 힐링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덮어두고 나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멤브레인을 갖다가 5mm 정도 됐을 때는 돼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멤브레인은 저는 여기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스티프한 게 있고 플렉시블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5mm까지 10mm까지 10mm 이상 되는 거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10mm 이상 됐을 때는 굉장히 특수한 방법을 이따가 동원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콜라겐 멤브레인을 갖다가 조금 플렉시블한 거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스티프해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멤브레인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스티프 테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 플레이트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리페어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mm냐 10mm 이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요지는 그래요. 멤브레인으로 막아가지고 힐링을 유도하면서 본 파티클이 넘어가지 않게만 하면은 이제 이거 리페어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없으면은 덮어두고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사진이 나오겠지만요, 멤브레인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멤브레인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본이 콤파인드가 안 되고 다른 데로 흩어질 수 있으니까,
그 멤브레인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왔죠. 얼마나 기다리냐? 4개월 기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브레인을 갖다가 넣을 때 사이너스 월, 레터럴 월을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려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뼈를 갖다가 넣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이 멤브레인이 아까 그랬죠? 메디알 쪽으로, 수피리아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데 그래서 오스티움을 갖다가 이제 벤틸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폴딩을 해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여기 나왔지만은 그 죄송합니다. 멤브레인을 리페어할 때는 충분히 큰 걸 쓰라고 되어 있어요. 2 곱하기 3짜리 멤브레인을 쓰거나 아니면 조금 그 심할 경우에는 3, 4mm 멤브레인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을 뭐 조그만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 리페어 할 거면은 커다란 걸 써가지고 천공되는 거 주변을 다 덮을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멤브레인이 메디알로 수페로 이동되니까 아예 여기는 접어가지고 바깥에서 고정을 해놨지만은 여기는 핀에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놨고 여기는 그냥 굉장히 얇은 수초를 정해가지고 찢어진 쪽을 갖다가 더 이상 디스플레이스가 안 되게 보온에다가 수초를 해놨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굉장히 얇은 말을 써야 되고 수초하다가 더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방법도 말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자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루를 갖다가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멤브레인을 갖다가 다 둘러서 여기다 파우치를 만들어서 본그래프트를 하면은 이래도 성공한다. 자, 이렇게까지 많이 찢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데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덮고 나오고 이렇게 찢어지기 전에 조금만 찢어졌을 때 리페어를 하거나 그때 결정을 하거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대가들은 이렇게 또 하나 봐요. 이제 방법이 나와 있고 그래프트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이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리가 하는 거는 해봤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임상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은 엑셀을 쫙 모아봐가지고 과연 본이 얼마나 생기느냐, 결과가 좋으냐, 그거 갖고 근거를 갖고 우리가 하라고 하고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대가들이 그렇게 다 실험을 했어요. 그래프트를 안 해도 한 반 정도는 본이 차가 올라오더라. 그 말은 뭐냐면요. 반은 올라가지만은 반 이상은 본이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자 그래프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프트를 안 하는데 그 윗부분까지 다 차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베이 임플란트 심어놓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프로트루션 되는 게 5mm 정도 있고 나는 거기 그래프트 안 했다. 그러면 거기 한 3mm, 2mm까지는 차 올라오지만은 신베이 임플란트 중에서 3, 4mm는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사이너스를 올렸고 뭐하러 차라리 롱볼 심으나 쇼트 임플란트를 하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보온을 갖다가 그래프트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보온 그래프트 안 해도 보는 차 올라오는데 차 올라오는 게 100% 올라오다고 되지 않았어요. 반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른쪽은 제가 임플란트 심었고 왼쪽은 다른 데서 심어서 왔는데 딱 보고 느꼈어요. 아 이번 사이너스 그래프트하고 보온 그래프트 안 해가지고 했는구나.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니까 뭐 이 경우도 스테이블하게 유지는 되겠지만은 글쎄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나중에 뺄 경우를 생각하라 그랬죠. 두 번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mm짜리 심어놨지만은 4, 5mm까지만 본이 있고 그 밑에는 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4, 5mm를 갖다가 허물어서 임플란타이티스가 왔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는 그게 인펙션이 되거나 그게 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프트 안 하고 사이너스 하는 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안 오게 해가지고 할 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기왕에 할 거 본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성공률이 나왔지만은 컴플리케이션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하면은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사이너스 그래프트는 예시성 있는 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레터럴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자 이런 경우 제가 트랜스 알베올라 어프로치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을 안 넣으면은 사실 본이 안 생겨요. 100% 안 생겨요. 이런 경우는 텐팅 이펙트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 방법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항상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감이 오면은 저항감이 오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아 내가 사이너스 쪽에 이렇게 넘겼구나 이제 온단 말이죠. 하이드로라이크 프레셔로 올릴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공이 안 된 거 온다고 느낌이 온다고 하면은 자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천공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용기 있게 뼈 넣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뼈를 넣어야 된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뼈가 찢어졌다고 생각하면 덮어놓고 다음을 기다리시고 안 찢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뼈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사이너스도 올렸지만은 사실은 레타럴로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고정이 나오니까 네, 임플란트도 넣고 레타럴 그래프트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언급할 것들은 다 이제 언급을 했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저 웰락 임플란트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로 그래프트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 심었던 케이스고 7번이 피리오돈타이티스가 와가지고 7번 쪽에도 약간 그 리제너레이션 효과를 바라보면서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냥 케이스 보시면 이제 설명 없어도 이제 어떻게 했구나 이제 다 감이 오실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서브크리스탈로 더 깊이 넣는 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mm 힐링 어버터를 써가지고 했는데 뭐 깊이 심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심었어야 저게 이머전지 프로파일도 나오고 모양도 좋고 괜찮을 거야. 예, 레타를 지별도 하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보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사실 뭐 조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웰락 임플란트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다른 임플란트보다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편리성은 좀 떨어져도 웰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라 이제 교과서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8m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스탠다드 임플란트를 심고 그러면 이제 8mm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에서 7mm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초기 고정이 나오니까 시뮬테니어스하게 임플란트를 심고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스테이스 임플란트 어프로치를 하고 1mm 정도밖에 없을 때는 이제 트랜스 알베올라를 하지 말고 레타럴을 하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닉에 따라 가지고 1mm밖에 안 남아도 청소년들이 이제 숨 재주가 있으면은 트랜스 알베올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저널에서 정리된 걸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선생님들이 다 정립됐던 거니까 지금은 테크닉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조금은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 전열에서 상황동 거상술 컴플리케이션 생기지 않게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걸 지키라는 거죠. 메디컬 이그제미네이션을 잘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페리에피컬 입자든지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으면 그런 거 잘 처치를 하고 원칙대로 잘 시술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은 컴플리케이션이 없이 이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